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걸걸하죠? 저번 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정말 감기처럼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또 오래 가서 고생을 했던, 그러나 이제는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또 키핑동에 나와가지고 또 영상을 찍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네요. 오늘은 다육이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다육이들이 많이 웃자라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뿌리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갑자기 받아들이는 물과 영양분의 과공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웃자람이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고요. 그나마 조금은 덜 웃자라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보통 다육이는 아무리 흙 배합을 잘한다 그래도 햇살이 부족하면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울 때는 더 웃자람이 강해가지고 물 조절과 흙 배합에 약간의 그런 조금은 영양분이 좀 부족한 상태로 흙을 배합해 줘야지만 웃자람이 덜하고요. 물 또한 이 다육이가 원할 때 물을 주게 되면 안 되고 약간은 물에 부족한 느낌이 왔을 때 물을 줘야지만 건강하게 웃자람 없이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가 웃자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닌데 왜 웃자람을 최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다육이가 웃자라면 줄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잎과 잎 사이가. 그러면서 줄기가 가늘어지게 되고, 빠르게 자란 그런 줄기 같은 경우는 무름병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다육이는 천천히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육이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는 웃자람이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웃자라지 않게 키우려면 가장 먼저 햇살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햇살이 부족한 환경이라 그러면 최대한 거리대 아니면 바깥에서, 이 안쪽에서 해가 창문을 투과해서 나오는 빛과 바깥에서 반음지지만 바깥에서 키우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건강하게 웃자람이 없이 성장을 할까요? 바깥에서 약한 빛이라도 바깥에서 키우는 그런 다육이들이 안쪽에서 빛이 투과되는 햇살이 있는 그런 실내에서 키우는 그런 다육이보다 덜 웃자랍니다. 그만큼 창문을 투과하는 햇살이 많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최대한 바깥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다, 바깥에서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거리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에서 거리대를 걸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리대, 이 안쪽에 실외기를 놓는 곳에서 거리대를 걸어서 다육이나 다른 화초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하죠? 빛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나 빛이 부족해도 바깥에서 이 비추는 그런 약한 햇살이라 그래도 안쪽에서 키울 때보다도 덜 웃자라고 잎이 더 두껍게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키핑동에서 키우는 부분은 햇살이 1년 내내 계속해서 들어와서 웃자람 없이 성장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수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거리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자람 없이 성장을 하고 있는 다육이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대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물주기를 좀 아끼셔야 됩니다. 다육이가 좀 불쌍해 보여도 물주기를 좀 아낀다 그러면 다육이 웃자람을 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육이는 언제 물을 줘야 되나요? 보통 얼굴을 보면 물을 주는 시기를 잘 맞추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이 물을 줘야 되나? 이런 정보에서는 2주, 10일이나 14일 간격으로 물을 주라는데, 내 다육이는 물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물을 줘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정보에 대한
지식들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닭귀는 물이 부족하면 바로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어떤 표시를 해주냐면 이렇게 호베이금처럼 이렇게 잎이 말라갑니다. 바닐라비스처럼 이렇게 말라가죠. 제가 2주를 비운 사이에 물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잎이 말라가는 그런 닭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수연처럼 이렇게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금도 잎이 많이 말라가고 있죠. 이렇게 닭귀들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 바로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럴 때 물을 줘야지 닭귀들이 우짜라지 않습니다. 햇살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잎이 말라갈 때, 이렇게 말라갈 때 물을 주고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물을 주게 되면 웃자람이 덜 발생합니다. 그럼 물의 양은 얼만큼 줘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물 조리개로 이 2번 내려갑니다. 이 물을 줬을 때 이 공간이 있죠. 한 번 물을 주면 이 위쪽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빠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줍니다. 2번 빠질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줍니다. 이렇게 주면 물이 완전하게 이렇게 보충되는 건 아니고 한 50에서 60% 정도 물이 보충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물음병 위험에도 물음병이 덜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웃자람도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주기 같은 경우도 10일 14일 간격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이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잎을 이렇게 만졌을 때 말랑말랑 들어갔을 때 그때 물을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봄 성장기에는 뿌리가 웬만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물을 주면 될까? 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봄에는 웬만한 닭귀, 정말 뿌리 줄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 닭귀라면 다 움직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갈이 용토입니다. 분갈이 용토 같은 경우는 닭귀가 웃자라는데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분갈이 용토 같은 경우는 거름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상토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자라는 그런 닭귀들 같은 경우는 상토를 적게 넣습니다. 상토를 적게 넣고 대신 마사나 S라이트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산야초 같은 그런 화산석이라 그러나요? 화산석과 같이 이렇게 좀 수분은 약간 흡수해 있는데 빠르게 말라가는, 수분이 빠르게 마르는 그런 재료를 많이 넣게 되는데요. 구입할 때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포대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이 산야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돌멩이처럼 생겼고, 이렇게 S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멩이처럼 생겼는데, 이 두 가지 비율을 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넣습니다. 웃자람이 있는 닭귀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요. 이 웃자람이 강한 닭귀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홍매화, 이렇게 잎이 좀 넓은, 이게 웃자람이 있는 이런 지금 보이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웃자람이 좀 있는 닭이 내가 키워본 내 환경에 맞게 키우고 있는데 웃자람이 좀 있는 닭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사토와 아니면 S라이트 아니면 산야초와 같은 재료를 50에서 60%까지 넣어도 됩니다. 보통 분갈이 용토를 구입할 때는 보통 뭐 다이소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에서 구입할 그런 재료를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웃자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바깥에서 키우지 않는 한 100% 웃자란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토나 아니면 산야초 아니면 S라이트와 같은 재료 비율을 좀 높여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웃자람을 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기입니다. 환기. 이 바람이 잘 통해야 웃자람이 덜합니다. 이 바람, 공기가 의외로 참 이 닭귀를 성장시키는데 아니면 식물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환기, 문을 열어서 공기 흐름을 좋게 만들어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닭이가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웃자라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웃자람이 멋진 목대가 될 수 있고 멋진 수영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웃자라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름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웃자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